자, 오늘 제목은 음주 감으로 망하는 대한민국.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 고대 우리 한민족에 대한 이 고대 기록에도 이 동이족 그다음에 또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어 축제하고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민족은 옛날 기록에도 옛날 중국 사람들이 쓴 기록에도 저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밤늦게 막 맨날 며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일 아주 뛰어나다. 고대에도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면은 우리 한국은 물론 뭐 어느 민족이나 음주 가무를 안 하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서양이나 이런 서양권은 이런 휴일이나 이런 모든 그 명절이나 뭐 이런 그 주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는 밤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특히 북유럽 가면 아마 심심해서 못 살 거다. 왜? 우리처럼 이렇게 막 밤에 뭐 술집 있고 맥주집 있고 그냥 24시간 그냥 시끌 요란벅적하고 술 먹고 요란한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중심 문화라 저녁도 상점들도 일찍 닫고 또 이런 뭐 추수감사절이나 만약에 크리스마스 주간에 여행을 갔다 유럽 여행을 갔다 그러면 거의 잘못하면은 굶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왜냐 매장 안 여니까 안 열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퇴근하면 집으로 항상 가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막 모여가지고 뭐 요즘 물론 뭐 덜하다고는 하지만 뭐 1차, 2차, 3차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들은 얘기지만 외국의 텔레비전은 재미가 없대요. 일단은 우리 한국의 텔레비전만큼 세계에서 재미있는 이 텔레비전이 없다는 말을 내가 벌써 20년도 더 전에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특히 이런 데 보면은 막 굉장히 지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무슨 뭐 박물관 무슨 토론하는 거 그러니까 텔레비전 내용이 너무 막 지루해서 사람들이 뭐 별로 보고 싶으면 별로 그런 게 뭐 이렇게 재미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단 오히려 토론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그 문화 예술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텔레비전 종편에다가 뭐 ABC 뭐 주로 그 MBC 뭐 이런 여러 방송도 그렇고 거기다 또 지금 세대는 유튜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말 24시간 이 사람들이 하여튼 그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 음주 가무가 꼭 나와요. 꼭 보면은 막 여자들이 막 술 먹고 뭐 꼬장 부리고 또 춤추고 뭐 춤이야 뭐 우리나라 케이팝이 뭐 춤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아이돌에 대해서 뭘 신기하냐면 야 어쩌면 저렇게 로봇같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저렇게 춤선이 동작이 딱딱 맞고 외국 애들이 그게 그렇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걔네들이 그 소속사에서 뭐 몇 년을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음주 가무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정말 발달돼 있어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발달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왜 오늘 음주 가무로 망하는 대한민국 자 맨날 춤추고 노래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또 우리나라 먹방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먹방 얼마나 유명해요. 지금도 먹방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그 먹방 하는 거 맨날 술 먹고 여러분 이 로마가 이제 거의 이제 나라가 로마가 이제 무너지기 직전에 가장 활발했던 게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귀족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하루에도 몇 번씩 연애 파티를 하니까 먹은 걸 또 토해내고 또 다시 먹고 그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로마가 거의 망할 때쯤에 그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로마는 뭐 망할 때 그런 문화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놀고 먹고 마시는 문화가 이 조선시대 고려 그 이전 시대도 그렇고
지금은 뭐 말로 다 할 거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니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저 586, 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뛰어나지도 못한 저런 인간들이 선동하고 그 선동에 넘어가고 특정 그 이상한 인간들이 몇 년 전에 낙검순이 뭐니 그거 얼마나 많이 아마 굉장히 많이 아마 그 들었을 거예요. 그거 보고 시시덕거리고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노란하고 그런 내용을 듣고 보고 자란 세대가 결국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모든 정신을 파괴하고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력이에요, 지력.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많은데 동물이 책 읽는 거 봤어요? 동물이 먹고 마시는 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어요. 근데 동물이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는 거 봤어요? 물론 동물학자들 중에는 뭐 동물도 언어가 있다라고 뭐 또 그딴 식으로 또 자기들이 발표를 하는데 사람의 언어하고 동물의 언어가 같습니까? 틀리죠. 전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력이에요, 지력. 이 지력이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예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의 경건의 표시를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철야 기도를 많이 한다. 뭐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뭐 맨날 무슨 뭐 전도 집회한다. 무슨 집회한다. 이거를 우리 한국 교회는 경건의 표시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해요. 맹목적이에요. 아는 게 없어요. 안타깝지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책을 읽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솔직한 얘기. 그냥 교회 성장.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몰리는 데만 연구하죠. 그래서 막 교회 성장은 거기에만 그냥 막 기가 밝지 깊이 신앙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분석이 하나도 없고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무너지는지 한 나라가 이 한 나라의 국민이 어떤 정신 상태에 의해서 국민이 주도가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거는 교정을 바로 잡아줘야지.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난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안 다르거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마인드, 똑같은 패턴의 문화, 똑같은 그런 걸 하잖아요. 뭔가 기독교적인 뭔가 이런 그 어떤 관점이 우리 한국교회는 유난히 없단 말이에요. 유난히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뭐 투표할 때, 선거할 때 정치에 무슨 영향을 줬습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정치에 무슨 영향을 줬어? 아무 영향 준 거 없어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장로니까 막 표 몰아주고 그래서 그 IMF 바보 천치같이 나라 경제를 폭망시킨 영삼이 같은 자가 대통령 됐고 봐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뭐 무슨 교회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나라를 축복합니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은. 재앙이지, 재앙.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성향 자체가 이렇게 음주 가무를 하니까 이 사회라든가 사회 변화, 그 다음에 이 국가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무슨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없어요. 난 우리나라의 그 지성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 지성인이란 무엇인가란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외국 저자가 쓴 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자칭 지식인, 내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무슨 지식인이냐. 당신들이 무슨 지식인이야. 한국 사회가 이 모양 이 꼴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도록 일반 사람들이 못 살고 어디 거지 같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당신 지식인들이 한 게 뭐 있냐.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인의 그 가장 중요한 지식인의 역할이 뭐예요?
한 사회와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걸 정확하게 지적으로 바로잡아주는 게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지식인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인. 근데 그 지식이 우리나라 뭐 말이 지식인들이지 이 지식인들도 똑같이 좌파적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식인들이 대학에서 활동하고 언론사에서 활동하고 이런 문학, 예술 이런 데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들이 내뿜는 잘못된 지식의 영향으로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단순히 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그렇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가 건국이에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봐요. 우리나라는 뿌리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신나는 어떤 신나는 문화. 내가 지난번에 그 무속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뭔가 한바탕 신나게 놀고 화끈하게 막 먹고 마시고 이걸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즉흥적이라.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책을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만 있으면 돼. 몸만 있으면 먹고 마시고 춤추는 거 얼마나 그게 능합니까?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이 트로트가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 야, 정말 큰일이다. 남녀노소 트로트를 경연을 대회하고 전 국민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몰입하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그 정치 세력들이 다 점령했잖아요. 노동, 교육, 정치, 문화, 예술 어느 한 영역 지금 이 좌파 세력들이 점령을 안 한 곳이 있어요. 나머지 국민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트롯 부르고 거기에 빠져갖고 애나 어른이나 트롯에 빠져가. 난 도대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트롯에 미쳐갖고 저렇게 난리인가? 난 지금도 솔직히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트롯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의 정서가 있다. 굉장히 막 인간사에 막 그 한 맺힌 걸 뿜어내는 게 이 트롯이에요. 트롯. 그래서 트롯을 들어보면 벌써 야 기독교인 입장에선 야 저 트롯 진짜 지저분한 음악이다. 아주 듣기가 정말 싫고 아주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부르고 그 트롯 경연대회 나가려고 막 피 터지게 막 모든 계층에서 다 나오고 어린애도 막 트롯 부르고 아니 어린아이가 동요를 불러야지. 어린아이가 트롯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어린아이를 트롯 대회 참가시키는 게 정상입니까? 그거 아동학대 아닌가요 그거? 왜 다른 것만 아동학대라고 왜 그런 건 아동학대 아닌가요? 내가 어릴 때 70년대에는 막 어린이들은 어린아이들은 동요를 부르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근데 지금은 지금 아이들이 무슨 동요를 불러요? 맨날 저 케이팝 어쩌고 저쩌고 뭐 캐대언이니 뭐니 그게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또 역시 뭐예요? 어른이 돼서도 음주 가무에 아주 탁월한 기량을 이미 어릴 때부터 닦아놓은 거예요. 책도 안 읽죠. 분석도 안 하죠. 신문도 안 읽죠. 뉴스에 대한 이해도 없죠. 정치인들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야 저게 뭔가 잘못된 건지를 딱 체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몰라요. 그냥 누가 뭐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우리 사회 개딸들 봐. 이 개딸들 말 그대로 진짜 개의 딸들이에요. 얼마나 생각이 없이 그냥 나라가 망하는 일에만 몰두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그걸 또 지지해주고 지금 나라가 거의 침몰이 되다시피 했는데 경제도 지금 환율 때문에 엉망이고 뭐 검열한다 그러지 휴대폰 개통하면 뭐 얼굴 인식을 해낸다 그러지 우리나라 공장들 다 지금 대기업들 해외로 지금 다 나갈 준비 다 해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야,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인간들 자체가 그런 생각도 없고
우리 한국 사회 지식인이라는 인간들도 보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때도 봤어요. 이 꼭 쳐닫고 있더만요. 아니 우리 한국의 대학교의 법학과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수라도 야 이거 불법이잖아. 이거 불법 탄핵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니 그렇게 법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고 대학생도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도 검찰청 없앤다. 경찰에다 과도한 권력을 줘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타국인을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일본 사람을 공무원으로 기용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왜 중국 사람을 공무원으로 국적 폐기하는데 왜 그 중국 사람이 들어와도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주 가무만 잘하는 문화만 계속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뒤에서 뭘 해먹던 무슨 짓을 하든 국민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가무로 나는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이 진짜 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고요. 야 진짜 이 사람 이 대통령들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많이 했고 정말 좋은 정책, 좋은 제도, 좋은 것을 정말 많이 들여왔구나 발전하게. 그럼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 그 좌파 대통령들이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아무것도 한 거 보면은 전부 다 이 나라를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했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정치인들한테 쏟아부은 돈이 최소 2조에서 5조예래. 최소 2조에서 5조면은 여러분 돈이 이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엄청난 돈을 뇌물로 줘가지고 그 돈을 받아먹은 누군가가 법을 바꾸고 우리나라 제도를 바꾸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중국을 위해서, 저 공산당을 위해서 이 사회주의 정책 아니 그렇게 아니 사람들이 봐요. 상속세나 이런 것도 봐. 그렇게 세금 많다, 상속세 많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왜 그런 거를 법제화하는 국회의원은 왜 찍어주냐 이거.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세금이 뭐 많고 상속세가 많고 뭐 증여세도 많고 양도세도 많고 이래서 어떻게 아니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표는 왜 그런 법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뽑고 왜 그들에게 표를 주냐 이거예요. 난 정말 이것도 미스테리야 나는. 아니 내가 싫어하는 정책을 하는 누군가가 나오면 저거 찍어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게 상식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 내가 항상 신기하는 게 야 그렇게 맨날 이 사회가 뭐가 문제다 내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문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그런 거를 끌어들인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왜 계속 표를 줄까? 왜 지지할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선거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그건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되겠지.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의 표를 어느 쪽에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못 합니다. 못해. 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여전히 어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맨날 그냥 치맥이나 하고 맨날 그냥 드라마 영화나 보면서 그냥 헤헤거리고 맨날 그 말 같지도 않은 망상의 드라마 영화를 보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특히 청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똑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주 가무에 빠지면은 사람이 지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을 할 줄 모르고 사리 분별이 안 들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어떤 법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이렇게 국가가 세금을 왕창 내게서 왜 뜯어가는지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이 하는 말을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식해요. 말도 안 되게 무식해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괜찮은데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수백만일 때
그들이 그 표가 그들이 저지른 그 표를 받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판치는 거죠. 지금 현 상태처럼. 응?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되냐? 더 이상 제발 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CCM 경배와 찬양 제발 이거 좀 줄이고 이제는 좀 교회에서 공부하는 그런 신앙 형태로 우리 한국교회를 가야지. 우리 한국교회는 보면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밑바닥이다 보니까 교회도 뭐 그냥 교회도 뭐 술까지는 안 먹지만 교회도 내가 보니까 노는 문화예요. 교회도 노는 문화. 가만히 보면 교회도 활동하고 노는 문화가 잘하는 교회들이 보니까 청년들이 모이고 그런 곳을 잘하는 곳이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왜? 이 우리 사회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교회로 그대로 끌어오다 보니까 교회도 음주 가문은 아니더라도 교회도 노는 문화가 있어요. 노는 문화, 교회도. 그러니까 막 모여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무슨 뭐 집회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좀 앉아서 공부하고 책 읽고 신앙서적 교리를 읽고 막 이런 거보다는 맨날 막 두 손 들고 막 눈 감고 있는 거. 맨날 무슨 앞에서 찬양. 맨날 그것만 나오더만 방송 보면은 맨날 CTS 보면.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도대체 교회는 맨날 이렇게 두 손 들고 눈 감고 응얼응얼 하는 곳인가? 난 그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아무 말씀의 분별력도 없고 교리적 지식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때는 좋아가지고 막 하고 기도에도 무슨 뭐 세리머니 이딴 식의 용어를 써가면서 막 으쌰으쌰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럽니까?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가 했는데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러냐고. 난 그게 또 그것도 미스테리야 내가. 아니 교회 숫자가 적어서 그래 영향이 너무 적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개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교회 뭐 진짜 아직도 지천에 교회 많잖아요. 크던 작던 간에 기독교 행사 많잖아요. 근데 봐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이미 학문적으로도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이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현 상황이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예요? 국가가 세공 왕창 뜯어가지. 그 다음에 아니 이제는 하다 뭐 카톡도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카톡 활동 기록도 국가가 다 이제 그거 검열한다 그러지. 휴대폰 개통할 때 안면 인식한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상권 분립도 지금 거의 상권 분립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정말 이것들이 국가가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책에서 결국은 무슨 결론이냐.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그 주체 세력이 누구냐. 이 법조인이라고 그랬어요. 법조인이라고 그랬대. 국가가 왜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책에서 거기서 말하는 게 국가가 무너지는 건 이 법조인들 때문에 무너진다 그랬다. 이 법을 다루는 이 판검사라는 인간들이 어떻게 결국은 제대로 판결을 안 하니까 가진 놈,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죽은 개처럼 바짝 끼고 아무 힘없는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것들이 마치 지가 무슨 뭐 염라대왕처럼 고개 뻣뻣이 들고 판결 개떡같이 하고 난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제일 매국노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판검사들 때문에 나라 망. 그 책도 있어요. 나 여기도 있어요. 내 서재에도 판사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 주제 책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봐요. 판사든 검사든 대학 교수건 종교인이건 그냥 음주 가무에 취해가지고 읽어야 될 지적인 토대도 없고
민주주의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민주주의 맨날 민주파리 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지금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났고 앞으로 이제 더 밑바닥으로 이제 무너질 일만 계속 남은 거예요. 진짜 심각해요. 젊은 애들 진짜 불쌍해요. 젊은 애들 이제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진짜 더 불쌍해요. 더 막막해요. 그래서 제발 정말 그 방송에서 특히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술 먹는 거, 술 먹방, 춤추고 노래하는 프로그램, 연애 오락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전 국민이 계속 보는 거야, 계속. 그러니 도대체 그런 것만 이렇게 탁월하면은 도대체 인간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가장 뛰어난 게 뭐냐? 지력이란 말이에요, 지력. 인간이 유일하게 문자가 있고 언어가 있고 문자와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또 기독교식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내가 그건 얘기 안 할 거예요. 인간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여기 옆에 원숭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둘이 있어. 그럼 이 원숭이하고 나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한번 차이가 많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이 언어가 인간을 완성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언어가. 그 언어가 그 사람을 드러내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표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언어, 문자. 근데 이 언어와 문자는 신경 안 쓰고 음주, 가무에만 신경 쓰는 남녀노소들이 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용하기 좋은 이 좌파나 사회주의 공산,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는 그 사람들은 이론가란 말이에요. 엄청난 나쁜 지식에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요. 스탈린도 모택동이도 그 레닌, 특히 레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나쁜 지식이에요. 좋은 지식이면 괜찮은데 나쁜 지식이에요.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한 사회와 국가를 확 다 집어삼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응할 만한 그런 어떤 탁월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냐?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구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해나 가요. 얼마나 좋은 인간의 이 올바른 사고 형성, 국가나 사회나 문화를 어떻게 해야 올바르해야 될지에 대한 그 엄청난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안 읽고 이런 책들이 아예 그냥 맨날 어디서 쓰레기 같은 책들만 그냥 막 잔뜩 또 쌓아놓고 좌파들은 또 그 잘못된 지식을 또 탁월하게 또 아주 그냥 궤변을 떤 그런 이론적 토대를 또 지들은 또 열심히 또 닦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 못 당하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국힘이 이게 왜 문제냐? 국힘은 일단 국회의원들 자체가 무식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체가 여군, 야군 다 무식한데, 근데 문제는 같이 무식해도 이 야당이 숫자가 적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편 정치 세력보다 훨씬 더 똑똑해야죠. 많이 알아야죠. 그러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저들이 뭔 짓을 해도 그 모든 걸 또 분석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대응하고. 근데 우리나라 국힘은 무식해요. 정말 무식하고 제대로 아는 사람 정말 어느 누구 하나 똑똑한 사람이 정말 없어요. 하나같이 다 무식해. 한결같이 다 정말 제대로 된 정치학 교과서나 읽어본 적이 있나? 국제 정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자유민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쓸모없어. 다 이제 그냥 다 무너져 이제. 그래서 일단 정치하는 인간들 자체가 일단 똑똑하고 제대로 뭘 좀 알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머니 채울까. 그냥 오직 그것만, 거기에만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다. 탁월한. 특히 좌파들. 이 좌파 이것들은 완전히 날강도죠. 날강도. 완전히 이것들은 날강도라.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아니 그냥 대놓고 그냥 막 이제 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지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진짜 원숭이로 봐요. 야 그냥 저기 저 국민들은 그냥 주기적으로 그냥 돈 몇 푼 지어주면 돼.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상품권 주고 아니, 그러면 또 좋아해. 신경 쓸 거 없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가 지금 몇 명이에요? 대학 강사. 우리나라의 법을 전공한 사람이 그런 인간들이 하나같이 다 뭐예요? 이 꽉 닫고 있죠. 꽉 닫고 있잖아요. 꽉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난 지식인에 대해서 내가는 우리 한국 사회 지식인이라는 인간들 자기 자신을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 무슨 지식인이냐. 똑같은 원숭이. 그죠? 조금 나은 원숭이하고 조금 덜한 원숭이들만 있을 뿐이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검사 이것들은 뭐 인간이 아니고 판사 검사들 보십시오. 아니 지들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들이 자기 영역을 허무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막 뭐 이렇게 방송에 나오거나 뭐 시위 나와서 이러면 되겠냐고. 단 한 인간도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오늘 저 법정에 가면은 또 이 법 거기에 서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주 역겨워요, 역겨워. 네, 판검사들 진짜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진짜 판검사예요. 왜 역겨워요. 권력자 앞에서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인간들이 법의 수장 정도 되면 좀 큰 소리 뻥뻥 치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는 그건 나이 먹고도 그냥 입 꽉 닫고 법에 질려가지고 뭐 법조계 원론이 어른들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 개인 안이나 찾을 뿐이지. 괜히 나섰다가 또 폐적돼가지고 다 그런 쫄보들, 그런 국가 민족을 그런 사람들이 매국노예요. 우리가 좌파들만 매국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알면서 분명히 알 거라 아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군인들 봐요. 여러분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서 쳐내려오면 절대 대응하지 말아라. 저들이 왜 내려왔는지 대화로 풀어라. 아니 총 들고 들어오는데 무슨 대화에 대화. 여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아니 저기 총 들고 오는데 대화예요? 야 왜 총 들고 내려와? 야 왜 그래? 그 말 하기도 전에 총으로 죽어요. 근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걸 또 얘기하니까 국방부에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이 국방부에 있는 인간들 봐요. 이 별이 지금 3개, 4개 막 이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건 대한민국의 군대를 자멸시키는 그 정책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근데 알면서도 뭐예요? 가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긴 방위 출신이 아주 옛날에 나 때는 방위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나 때는 방위 출신은 선 보는 자리에 가면 여자한테 무시당했어요. 근데 내 때는 봐요. 아니 그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장군들이 그런 정책,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책이냐라고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군인을 다 죽일 작정이냐? 그럼 북한에서 내려오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선 조치 후 보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내려와도 총 쏘면 안 돼. 왜 내려왔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 그럼 이미 죽은 거지. 이미 끝난 거죠. 아니 자기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강도한테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고 그렇게 물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봐요. 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데도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쿠팡 이제 곧 영업정지 지금 하려고 지금 영업정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쿠팡 영업정지. 쿠팡 어디 기업입니까? 미국 기업이에요. 지금 알리테무 이 중국의 이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다 자리를 지금 다 딱 자리 잡고 나올 땐 쿠팡 문 닫기만을 지금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제 쿠팡 지금 영업정지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영업정지. 우리 이제 쿠팡 이용 못해요. 영업정지하면 이제 그날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알리트무에다 시켜야지.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화장지 뭐 온갖 우리 생필품은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상품이나 이런 유통망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와 그 국민을 완전히 식민지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책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요. 아니 쿠팡 그렇게 이용 잘하면서 지금 쿠팡을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도 가만히 있더라. 가만히 있더라. 가만. 그러니까 나가 보면은 야, 이렇게까지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야 정말 조용하구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지? 우리 사회 리더니 뭐 엘리트니 우리 사회에 좀 이렇게 알만한 명사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자기 혹시라도 괜히 나섰다가 자기가 또 공격받고 그럴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은 일반 사람들은 음주감으로 다 그냥 머리가 지력이 완전히 진짜 원수위급으로 돼버렸고 생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 돈이 어떻게 들어? 환율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도 거의 못 들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가격이 오른 만큼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한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없으면 그거 못 사고 못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적어지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 오르면 내 100만 원이 이게 100만 원이지만 이게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되는다는 걸 그거 하나만 이해해도 야 이거 환율이 떨어지면 오르면 이게 큰 문제구나.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1580원대로 지금 올랐어요. 1481원 아까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유학 간 자녀들을 유학 보낸 부모들은 진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왜?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공부 못하고 들어온 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됐던 일단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모든 물건의 값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짜장면이 내가 볼 땐 짜장면 앞으로 이제 12,000원 할 거야 아마. 짜장면 한 그릇에. 피자는 한 판에 막 4만 원, 5만 원. 치킨도 아마 내년 정도 가면 치킨도 한 마리 최한 3만 5천 원에서 한 4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다 또 덕지덕지 막 치킨에다가 화장빵을 치면 또 막 한 5만 원 정도 할 수가 있겠지. 바로 그거 환율이 오르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올라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아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증권사나 일반 그 좀 기업체 CEO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고 이 개떡 같은 이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큰 소리 뻥뻥 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수장 CEO들은 또 가만히 순한 양이에요. 지 회사 말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나와가지고 웃고 쳐웃고 그냥 회사 그냥 저기 문 닫겠다고 하면 왜 그렇게 좀 해보지 좀. 삼성이 만약에 이거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힘들고 그냥 국내 회사 폐쇄한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 날 거래. 아마 난리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진보다 더한 반응이 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냐. 근데 또 환율이 오르니까 기업에다 대고 막 또 증권사에다 대고 뭐 투자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본적인 걸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 관우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춤추는 데만 인생을 다 소비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대한민국 2025년 12월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 막 딱 21일인가.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어디서 가짜는 게 완장 채워줬더니 여기저기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식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트집이나 잡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볼 때는 그 지금 저 짓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짓불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히 이 말 저 말 내뱉고 그 관할 소관이 어딘지도 모르고 헛다리 짚고. 근데 사람은요,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술을 먹여보고, 그 다음에 도박을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뭔지 알아요? 완장을 채워보면 알아요. 권력을 쥐어보면 안다고. 권력을 딱 쥐어보면 그 사람의 본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는 게 어이 거지 같은 게 완장 딱 채워주니까 그냥 완전히 뭐 그냥 조선 왕도 뭐 부럽지 않나 봐요. 조선 왕도. 근데 그런 자를 지지하고 표를 주고 뽑아주고 지금도 열렬히 환호하는 그 수많은 개딸들 포함해서 그 아류들이 과연 자기들 앞날에 곡소리가 안 날까 한번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놈의 음주 감호 좀 그만두고 자기 개인과 자기 집, 자기 직장,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알고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일에 취해갖고 그냥 죽을 때쯤에서야 왜 이러나 꼭 그래야 되겠냐 싶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참 어둡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진짜 제대로 깨어 있어서 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 올바른 지도자들이 다시 나와서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